여러분 영화 미나리 보셨습니까? 그 미나리의 가장 상징적인 인물은 역시 영화 배우 윤여정 씨일 겁니다. 그 나이에 이르도록 살아가면서 스스로를 사랑하고 흔쾌히 세상을 향해서 유머를 던질 수 있을까? 자기를 사랑하는 법 한번 시작해보죠. 제가 영화 죽여주는 여자를 할 때 자문을 함께 하면서 그분이 가지고 있는 삶의 특성과 그분이 저에게 해주었던 이야기를 기억해 보면 영화 미나리의 이야기는 그분의 삶과 무관하지 않고요. 특별히 그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 중년은 도대체 이 미나리의 어떤 부분에 고개를 끄덕일 수 있을까 이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. 그중에 제가 관심 있게 봤던 부분은 우리 중년기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중요 주제에 관련된 겁니다. 중년기의 주제는 아주 크게는 세 가지로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. 첫 번째가 바로 뭔가 유혹에서 자유로워지기입니다. 우리가 중년기가 된다는 것은 어떤 특별한 나만의 시선을 가지고 그리고 옛날에는 남춤 따라추기 바빴지만 이제 막춤이라도 내 춤을 추는 나이, 이때가 바로 중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거고요. 두 번째가 중년의 성숙의 핵심이자 하나의 가늠자가 바로 관대함입니다. 이 관대함이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나에게만 자유를 주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도 자유를 허용하는 이 상호 자유의 허용지대, 이게 바로 중년기가 가지고 있는 관대함의 땅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, 그 가운데 중요한 건 타인도 있는 그대로 봐줄 수 있는 힘, 이게 바로 관대함의 핵심이거든요. 그리고 세 번째가 자기 인정이란 주제가 있는데요. 우리가 생각해보면 다 못난이에요. 누구는 얼굴이 이쁘고 누구는 재산이 많고 누구는 이러니 저러니 할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들도 어두운 뒷모습이 있고 그 사람들도 다 못난이 구석이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를 어떻게 평가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한데, 이 평가가 중요한 바로 그 시점, 가장 중요한 시점이 저는 중년기라고 생각합니다. 왜냐하면 이 시기 처음으로 우린 인생에 양심의 집과 성장의 집과 그리고 인생을 함께한 관계의 집을 어느 정도 형태를 갖추게 되기 때문인데요. 깨진 유리창의 법칙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. 이 법칙에 보면 결국은 유리창 한 부분이 깨어져 있고 이게 오랫동안 수리가 되지 않으면 지변을 지나가던 사람들이 이 건물은 더 이상 관리가 되지 않는 건물이다 라고 생각하고 나머지 유리창까지 깨버린다는 거예요. 결국 우리가 중년기에 자기 인정을 한다는 주제는 바로 뭐냐? 자기 스스로를 돌보고 함부로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전제가 그 안에 깔려 있는 겁니다. 유혹에서 자유로워지기, 나와 너에게 관대하기, 그리고 자기를 인정하기, 이 세 가지 주제, 우리가 중년을 살아가면서 매우 중요한 주제인데 어떻게 중년의 나를 사랑할까? 윤여정이란 배우는 인생에 여러 어려운 여정들이 있었다고 세인들에게도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만, 그 여정 가운데 어떻게 그 나이에 이르도록 살아가면서 스스로를 사랑하고 흔쾌히 세상을 향해서 유머를 던질 수 있을까? 자기를 사랑하는 법 한번 시작해보죠. 우리가 자기를 사랑한다고 한다면 자기만 사랑하는 것과는 아마 차이가 있을 겁니다. 자기만 사랑하는 건 우리가 이기주의 혹은 자기중심주의 이렇게 부를 텐데, 자기를 사랑하는 건 첫째, 자기 보호예요. 자기 스스로를 보호하지 않는 사람은 이 인생은 망가졌다 생각하고 함부로 대하게 되는 겁니다. 이게 아동학대나 노인학대에도 거의 유사한 형태로 나타나는데요. 스스로를 돌보지 않거나 혹은 다른 사람이 어떤 특정한 개인을 함부로 대할 경우에는 다른 사람들도 이 사람을 그렇게 대해도 된다라고 하는 아주 기본적인 무의식적 전제가 깔리게 됩니다. 그러면서 보통 사람들에게 하는 것보다 못하더라도 이 사람은 그런 대접을 받아봤으니 그렇게 해도 괜찮다,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생겨나는 거거든요. 절대 해선 안 되는 인간적 기본 윤리의 기준 아래에 놓여 있어도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. 자기 스스로를 함부로 해야 되는 사람도 아무도 없어요. 누구도 나를 돌봐주지 않습니다. 아픔도 오롯이 나 혼자 겪어야 되는 거고, 통증 역시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니에요. 저도 지금 50견을 앓고 있는데 50견을 겪고 있는 동안에 팔이 안 올라가잖아요. 너무 고통스러운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듯 저희 가족들도 뭐라고 생각하냐면 그 나이 되면 그렇겠거니 이렇게 생각합니다. 그런데 가끔 제가 이런 얘기해요. 우리는 엄살을 부려야 된다. 제가 이런 얘기 하거든요. 중년은 가끔씩 엄살을 좀 부릴 필요가 있습니다. 저처럼 황소 같은 건강을 가지고 있는
황소는 아닌가요? 암소란가요? 그때 내가 아픔에도 불구하고 가족을 위해서 희생한다? 희생 자체가 나쁜 건 아니지만 그러면 그 가족은 내 통증을 알지 못하는 거거든요. 그러면 엄마는 원래 그 정도 수준에서 해도 된다고 생각하기 쉽거든요. 저는 지금 말씀드립니다만 저는 울보의 엄살 폭발. 건드리면 자지러집니다. 어깨 건드리면 난리 나죠? 이렇게 하는 이유는 딱 간단해요. 나를 좀 봐줘. 나 아프고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야 라고 하는 호소를 하는 거거든요. 우리가 중년기에 나를 사랑하는 첫 번째 방법은 내 몸을 돌보는 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누구도 돌보아주지 않는 내 몸을 내 스스로 돌보는 것 굉장히 중요하고요. 그 과정에 필요한 두 번째 항목이 보상이에요. 한 번도 보상 없이 성장한 사람은 없을 거예요. 작고 큰 것을 성취했을 때 누군가 나에게 그게 사탕으로 아니면 용돈으로 아니면 월급으로 아니면 또 다른 방식으로 내게 보상을 주었을 텐데 중년이 되면 이 보상이 거의 없어집니다. 아이들도 떠나서 엄마 생일에 되면 생일 선물로 보상은 아닙니다만 옛날에는 뭐 편지도 쓰고 하던 아이들이 최근에는 다 문자 하나 보내거나 그냥 단순히 현금 보내거나 이런 경우 많죠. 물론 현금 좋죠. 얘들아 나도 현금이다. 그런데 실제 현금이라고 하는 것이 처음 몇 번은 좋지만 아이들의 그리움을 다 채워낼 수는 없는 거거든요. 보상이라고 하는 건 여러 차원에서 발생합니다. 첫째, 내가 내 스스로를 위한 선물을 주는 것, 이것도 보상일 수 있고요. 아이들에게 내게 사랑해달라 얘기하는 그 투덜거림과 요청도 보상이 될 수 있고요. 아이들이 내 생일을 챙기고 내 배우자가 나를 위해 특별한 날에 나를 챙기고 이런 요소들도 다 인생의 보상이 되는 겁니다. 여러분 기억하세요. 보상은 멀리 있는 것 아니지만 없으면 섭섭하고 없다면 괴로워지고 심지어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게끔 하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보상이거든요. 여러분들은 인생의 보상으로 무엇을 받고 싶은가요? 나를 사랑한다면 그 보상의 주제부터 생각하자.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. 세 번째, 나를 사랑해야 남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. 제가 스스로를 사랑해야 되는 이유 세 번째로 남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자신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. 중년 정도가 되면 갱년기 다 겪었고 남자들도 여자들도 다 시기를 거치면서 아프게 되면 모이면 아픈 얘기하고 흩어지면 병원 가는 게 우리 일이잖아요. 그럴 때 내가 나를 사랑하는 방법으로 나를 꾸미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칭찬하고 다른 친구들 앞에서 나를 귀히 여기고 이렇게 되면 내 친구들도 나를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예요. 내가 내 자식을 아끼고 사랑하고 둘도 없이 하면 남들이 볼 때 아유 너무 과잉이야 하면서도 이 아이를 함부로 대할 수 없습니다. 내가 내 가족을 충분히 챙기고 아끼고 칭찬하고 나가 자랑하면 내 가족은 말 그대로 브라보 가족이 되는 거거든요. 내 자식을 사랑하고 내 배우자를 사랑하는 바로 그 방식이 내가 사랑받는 넓은 확장된 자기 사랑의 경우라는 거, 그걸 또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. 사람이 살아가면서 인생의 낙담을 할 때가 있고 인생이 평탄할 때가 있고 인생이 성장할 때가 있어요. 그런데 인생이 낙담할 때에 어느 시점에 보면 나에게 남은 게 무엇인가를 손가락으로 셀 수 있게 되거든요. 많은 분들이 중년기에 이야기합니다. 나는 중년기에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.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계신데요. 중년기 중요 주제로 세 가지 아까 말씀드렸죠. 유혹에서 자유로워질 것, 그리고 나와 너에게 관대할 것, 세 번째 못난 이인 나를 인정할 것. 어쩌면 배우 윤여정 씨는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큰 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처해 있던 현재부터 다시 시작했던 배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. 두 번째, 어쩌면 그 상징적인 영화 미나리에서 미나리가 어디나 필 수 있고 척박한 곳에서 자라면서 약도 되고 동시에 음식도 되고 주변을 푸르게 만드는 풍경까지 만들어내는 굉장히 이로운 풀이라고 생각하는데요. 우리 인생이 미나리 같고 이 미나리 같은 인생의 정점이 어쩌면 그 영화 미나리에 나오는 강가에 핀 미나리 같지 않나 싶습니다. 중년에 자기를 사랑하는 방법,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? 한 가지 또 권해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. 그게 바로 뭐냐? 우발성을 인정하자는 겁니다. 우리 인생이 다 계획되지 않아요. 인생이 계획대로 된 게 있습니다. 그러나 계획하지 않게 우연히 발생한 것들도 굉장히 많아요. 우발성의 원칙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. 내게 때로는 값없이 주어지는 것이 있겠구나. 때로는 나한테 선물처럼 오는 게 있구나라는 걸 발견하는 거거든요. 이걸 인정해야 되는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?
우리는 대부분 필연 속에 사는 게 아니라 우연 속에 살아가는데 내 인생은 내가 100% 책임지는 게 아니구나. 내 인생의 그림도 내가 100% 그려내는 게 아니구나. 늘 삶의 퍼즐 조각은 타인에 의해서 맞춰지는구나 라는 생각을 해본다면 인생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순간을 필연이라고 부르는 분들도 있겠으나 우연에 의해서도 상당히 많이 좌지우지된다는 것. 그리고 그 우연은 뭐냐? 럭키한 겁니다. 내게 오는 일종의 행운과 같은 거예요. 물론 불운이 찾아오기도 합니다만 대부분 우리의 행운은 우리가 준비해서 계획한 것으로 이루어졌다기보다 우연히 알 수 없는 힘에 의해서 이루어진 경우도 많고 타인의 도움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도 많이 있거든요. 그러니 우리는 막춤을 추더라도 내 춤을 추면서 주변에서 시선을 의식하게끔 만드는 그 유혹에서 벗어나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고마움, 이런 우연성까지 포괄하는 그 관대함에 순응하고 어쩌면 이 부분이 나를 사랑했던 그 장면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또 한 번 중년의 제2의 시기로, 제3의 시기로 나를 사랑하는 기술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